이 비슷한 얘기를 미국의 군사평론가들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무인 복합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해요. 미국을 제외하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프랑스가 뭐 특별히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 따로 신경 안 쓰거든요. 독일도 그거 따로 신경 안 쓰거든요. 쟤들은 탄도미사일 방어는 신경 안 써요. 그냥 대공미사일, 그러니까 한 2만 메타까지 뭐 비행기나 뭐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요격하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탄도미사일 방어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미사일 방어라고 딱 하는 순간 우주에서 위성 떠 있어야죠. 공중에서 그 무인 정찰기, 유인 정찰기 돌아가야죠. 해상에 이지스함 돌아가야죠. 그다음 지상에서 레이더 돌아가야죠. 일단 감시 정찰 자산이 우주, 공중, 해상, 지상 이 네 차원에서 감시 정찰 자산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요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층위별로 그러니까 뭐 40km 이하, 그 다음에 뭐 100km 이하, 150km까지, 그 다음에 뭐 500km까지 해서 층위가 한 4개쯤 되는데 우리는 아마 500km까지는 너무 비싸지니까 한 3개 층위를 하고 3+1, 40km 이하, 100km 이하, 150km 이렇게 그 3개 층이죠. 그게 이제 우리에 해당하는 게 40km 이하가 천공2, 천공3가 되겠죠. 이제 천공2가 20km 정도까지는 천공3면 40km까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0km 이하면은 그게 요새 이제 그 체계 개발하고 있는 LSAM-1, 그 다음에 150km면 LSAM-2, 그 다음에 이제 더 가려면 이제 LSAM-3,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 말고도 이스라엘과 달리 굉장히 강력한 저쪽에서 다연장 장사정포가 오기 때문에 장사정포 요격 체계 MAMD가 MAMD죠? MAMD인가? 예, 그게 또 따로 돌아가죠. 예, 장사정포 LAMD가 따로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3+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는 데가 독일, 프랑스 뭐 얘들 이런 거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제 타격, 뭐, 필요하면 한 7, 800개 날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200, 한 5, 60개는 뭐 타우루스로 때리고, 나머지는 뭐 현무로 때리고, 뭘로 때리고, 이렇게 선제 타격. 이제 함장 공지라는 건 뭐냐면은, 함정 발사, 잠수함 발사, 공중 발사, 지상 발사.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선제 타격할 때, 대량 보복할 때 마찬가지로 함장 공지죠. 요격은 지상 발사거나 함정 발사고요. 그래서 지함이라고 했고요. 지함. 이런 킬체인을 프랑스나 독일 고민할까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인데 이렇게 이제 그 링크 K에다 위성에다가 뭐 이런 그 C4ISR을 그 허브를 띄워놓고 전투기가 거기로 같이 가면서 여러 종류의 그 미사일을 띄우고 또 무인 편대기를 몰고 다니고 이런 컨셉인데 브로셔에는 그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걸 진짜 구현하려면 위성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체제가 바깥에 잡혀 있어야 그걸 구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접근을 하는 안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보다 단품 위주예요.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큰 그림을 가다가 뭐 가랭이가 찢어질지 안 찢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큰 그림으로 띄고 있는 거예요. 육군도 마찬가지죠. 거의 결사적으로 하는데 프랑스나 독일이 예를 들어서 다연장 화력 제대로 개발했나 안 했어요. 우리 천무 239 같은 거. 그 다음에 155mm 포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었죠. 전차 우리가 잘 만들었고 장갑차 우리가 잘 만들었고 전술차량 우리가 잘 만들었고 헬기 마찬가지고 잘 만들고 있죠. 보병도 지금 그 아미 타이거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아주 엄청난 개인 장비들을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보병 부대를 따로 훈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드론 이것도 이제 육상, 공중, 지중 드론이라는 건 뭐냐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왜 힘드냐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바깥에서 오는 GPS 같은 걸 못 읽으니까, 그 내가 지금 동굴의 지형 지물이 어떻게 돼 있고 어느 통로를 해서 어디를 가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관성학법 장치로 그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개발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거예요. 또 해군도 마찬가지죠. 해상에서 프랑스나 독일이 이지스 구축함 하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지스 미니 이지스 호위함 제대로 하나 안 하는 것 같은데. 고성능 초계함 그건 좀 할 거고, 유도탄 고속함 그건 좀 할 거고, 고속정 그건 좀 할 텐데, 초소형 초고속정 우리 날쌘돌이 이런 건 또 우리랑 비슷한 거는 스웨덴 쪽인데 프랑스나 독일도 그런 건 안 하고요. 무인 수상정 이런 것도 별로 안 할 것 같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걸 전부 링크 K로 엮고 전부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작전 문맥 속에서 이걸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체 다. 이제 해군 수중도 마찬가지죠. 지금 디젤 AIP 잠수함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왔죠. 드디어. 그리고 이제 무인 잠수정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공격 원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연동형 독립 완성체예요. 이 전체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세트로 전체를 토탈. 그래서 연동형 인터오퍼레이팅 독립 인디펜던트 전체 토탈리티 IIT. 그런 비전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데가 미국을 빼고 나면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무기에 대해서 발상법이 달라진다고요. 발상법이 달라져요, 이게. 프랑스나 독일은 이쪽으로 못 가고 있죠. 그렇게 이런 발상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 이러한 비전, 이러한 안목이 이게 안목만큼 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그 유니크해요. 일단 러시아, 중국은 각각 독립 완성체를 추구하죠. 그러나 미군과 당연히 연동을 안 하죠. 미군을 현재적 잠재적 적으로 취급하니까. 그런데 연동한다는 거에 굉장히 숨은 뜻이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독립형 완성체만 간다. 그럼 뭐든지 다 하겠다고 날뛸 수가 있지. 원자폭탄도 만들겠다 그러고 뭐든지 다 한다 그러죠. 항공모함도 만든다 그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연동한다는 데에 숨은 뜻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세계 질서, 세계 시스템에 관한 동맹 관계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예를 들어서 개발하면 한미동맹과 핵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핵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지셔닝, 그러니까 소싱 포지셔닝인데 무기를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확보할 거냐. 선택폭이 굉장히 커져요. 미국과 연동하니까. 정한다면 구매하면 되고, F-35 구매, 아파치 헬기 구매, 급해 조기 경보기도 구매.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물량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포지셔닝이 되면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부분적으로 기술 몇 개를 제휴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FA-50이 그렇죠. 기술 제휴 생산이죠. FA-50이.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18대 판 거. 그 아니면은 KF-21 같이 순수 국산화할 수 있고. 선택폭이 커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걸 무지하게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 전체, 미국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플랫폼 단위이든,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탱크면 탱크, 전투기면 전투기, 딱 떨어지는 하나, 그걸 플랫폼이라 그러고. 아니면 그게 부품 단위, 예를 들어서 KF-21에 무슨 바퀴다. 그거 굉장히 첨단이거든요. 그거 우리 아마 한화인가 거기서 그 캐나다의 세계적 바퀴 생산 회사랑 라이센싱해서 생산하고 있을걸요. 아니면 조종사 탈출하는 조종석,
이거는 우리가 영국제 갖다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선택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엔진도 마찬가지죠. 제트 엔진도. 예를 들면 저는 거듭 말하지만 첨단 전투기 엔진. 저거는 일부러라도 미국이 끈을 당길 수 있게, 안심할 수 있게 그냥 미국 쪽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인 편대기 엔진. 그건 여러 개 써야 되는데, 싸야 되고. 그건 직접 개발하자.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보조 동력 엔진.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같은 데서 그 탱크 같은 데서 전원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 보조 동력 엔진. 저런 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죠. 헬기 엔진. 뭐 저게 만약 경제성이 있다면 만들만 한데 경제성이 없다면 만들 필요 없죠. 갖다 쓰면 되죠. 무인 헬기 엔진. 뭐 저것도 헬기 엔진 쪽에 가격이 좀 허래요. 그냥 웬만한 거 갖다 쓰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거. 그때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아무튼 간에 그렇게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선택폭이 자유롭다. 이게 서방 미국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경쟁과 협력 포지셔닝이 있죠. 어느 분야, 어떤 무기, 어떤 모듈에 대해서 경쟁하고 어떤 것은 협력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천무239와 미국 MLRS 혹은 하이마스, 미국 하이마스 이거 완전히 쫑나는 경쟁이죠. 아마 로키드 마틴이 하이마스 만들 텐데 우리랑 쫑나죠. 천무239랑. 그러니까 용도는 달라요. 약간. 왜냐면 미국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전 세계 어디든 후다닥 투입할 수 있어야 돼서 딱 그 수송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이마스는. 그러나 예를 들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야, 그 무슨 수송기에 집어넣고 뭐 5,000km 바깥에 보낼 일이 있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럼 천무이상구가 맞다고.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하이마스와 그렇다 그래서 미국 MLRS 그 뭐 M277인가 뭔가 그거는 또 기갑이잖아. 너무 무거워. 캐터필러 무한궤도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무이상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차륜형으로 바퀴로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는데 화력은 그 MLRS, 그 M277인가 그거랑 같으니까. 하이마스의 2배. 그러니까 쫑이 나는 거죠. 저게. 미국이랑. 저런 건 정면 대결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엔진, 최첨단 전투기 엔진, 그런 건 일부러라도 그냥 미국 쪽에 끈 하나 그냥 잡게 내버려 두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무튼 뭐 그게 구체적으로 뭐래도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쟁과 협력에. 그 다음에 이제 무기 포지셔닝인데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최첨단 괴물 같은 시스템들을 만들죠. 우리는 뭘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NGAD에서 쓰는 엔진 혹은 미국이 F-35에서 쓰는 엔진, F-119 엔진 이런 거 우리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좀 더 작은 엔진을 쓰고 있죠. 예, F414, 예, 그런 걸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최첨단 모듈을 가지고 최첨단 괴물 같은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럼 어떻게 포지셔닝 되냐, 거기에. 이제 이런 고민들이죠. 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전을 가진 나라. 그러니까 연동형 독립완성체라는 비전, 그 다음에 그거를 구현해내기 위한 다영역 융통합이라는 비전,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안목 가진 나라도 없고, 그걸 추진하는 나라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쫑나는 부분도 있고, 미국이랑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그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는 나라도 없는 거예요, 또. 뭐 미국과 경쟁은 하지만, 우리처럼 이런 복합 체계를 갖고 있으면 미국도 좀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냥 한 시스템 전체를 한국향 무기로 도배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폴란드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과 한국이 좀 닮은 꼴이 있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영역 융통합을 추진한다는 것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멈티 그러니까 manned,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을 추진한다는 거에 비슷한 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무기가 그 다영역 융통합 제가 이제 Multi Domain Fusion and Integration 그래서 MDFI라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급진화 중이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다영역 융통합을 좀 성능 떨어진 차원에서 대충 해나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미국이 엊그저께 성공한 건데 얼마 전에 한 달이 안 될 겁니다. F-16D를 가지고 지금 무인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 AI 소프트웨어를 짜서 F-16D가 혼자서 발진하고 혼자서 가상 적기랑 가상 공격을 해서 싸우고 근데 저게 유인기보다 잘 싸운데 이유가 뭐냐? 확률이 51%를 준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독파이팅, 그러니까 공중전, 공중 난타전을 할 때 쟤랑 나랑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이면 내가 격추될 확률은 49%, 쟤가 격추될 확률은 51% 하면은 쟤한테는 그 룰을 줘서 51%만 감행해라 이렇게 룰을 주는데 유인일 때는 그게 한 8대2나 7대3이 아니면은 안 한다는 거라.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조금 한 5, 6분짜리로 한번 따로 다룰게요. 무인이 되니까 겁대가리 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룰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걸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자체적인 한국 자체의 초음속 전투기 무인 편대기가 없으면 이런 실험, 이런 개발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미 FA-50도 있고 KF-21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무인 편대기도 있으니까 이런 실험을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조만간에. 이런 쪽으로 개발을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독일, 프랑스가 이런데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라이브를 안 걸어요. 그냥 돈 되는 거 단품 따먹기 같이 접근한다고요. 그런데 돈 되는 단품 따먹기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무기 기술이 제가 말씀드린 MDFI 그러니까 다영역 융통합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의 하나의 작전, 그 문맥 속으로 다 융합시키겠다라는 그런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무기를 그 디자인하고 발전시켜야 그 무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거예요. 개발되고.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접근 방식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블랙호크를 가지고 마찬가지죠. 블랙호크를 가지고 지금 오토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탄 상태에서 블랙호크가 혼자 이륙해서 혼자 작전 펴고 혼자 착륙하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이 지금 안 탄 상태입니다. 오토파일럿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저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파일럿, 오토파일럿 듀얼 모드로 다 개발하고 있거든요. 비행기들을 급하면 그냥 파일럿 없이 보낼 수 있게 지금 B-21 개발하고 있는 그 굉장히 비싼 한 대에 7천억, 8천억짜리 그 전략 폭격기, 예, 그것도 오토파일럿 기능을 넣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드론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오토파일럿이 되면. 그러면 저런 걸 하려면 자기 헬기 자기가 쪼물락거릴 수 있는 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유럽을 보세요. 야, 너 그거 말이야 그 비행 자동 제어 그거 지금 다 내놔봐. 그거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냐 그러면은 사기업들이 내가 그걸 왜 줘요? 아저씨 우리는 에어버스 아래에 있는 뭐 에어콥터사인데 우린 다국적 기업인데 내 아저씨한테 그걸 왜 주나? 이렇게 반응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 비행 제어 시스템이나 이거를 쪽물락거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없으면 아예 저런 거를 실험하거나 개발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한국은 그걸 저거 이제 실험하거나 개발하는 게 가능한 선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헬기 자동 제어 시스템, AFCS, Auto Flight Control System 맞네요. 네. 우리가 그거랑 진동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Vibration Control System, VCS, 뭐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자체 기술을 다 확보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헬기를 그냥 부품만 사다가 쓰는 거지 그 안에 소프트웨어 덩어리, 그 안에 지능을 다 한국에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걸 할 수가 있어요. 저런 게 필요한 경우에. 돈과 시간만 이제 투입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군사 목표가 다른 거예요. 전략 목표가 달라요.